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인사드려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 반 학생들과 수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애보다 훨씬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포함해서 많은 수험생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하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허접해 보여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과 상위권 재수생과 실제 상담하는 형식으로 동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조롱이나 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3 수험생 상황과 지원대학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며 고3 수험생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길 희망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플 자제와 동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으이그, 이런 질문한 학생치고 수능시험 잘 본 학생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도 이런 질문을 하네. 물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또 언론기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우리 까다마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어떤 분을 초대해서 그분한테 동전을 던지게 해서 앞뒤를 나오게 하고 네가 맞춘다고 생각해봐. 확률이 얼마일까? 그치, 첫 번째는 확률이 50%일 거야. 그런데 장담한데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 반복될수록 그 맞출 확률은 떨어지겠지.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땐 그걸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48만 명에서 50만 명이 시험 보는데 몇 퍼센트의 학생이 1등급을 나오게끔 조정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야.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거의 레파토리처럼 아마 이런 신문 기사들이 많이 뜰 거야. 선생님이 이런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아, 진짜 평가위원장님 참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왜? 불가능한 일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차피 못 지킬 거 아는데 시험 내고 그냥 소위 말해서 욕바지가 되고 있으시잖아. 48만 명에서 50만 명의 학생이 객관식 보기 5개짜리를 수백 문제를 풀 텐데 그거에 분포도를 맞춘다고?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듣고 그리고 대답을 해줄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공무원 학원의 어떤 강사님의 유명한 짤이지, 그거 한번 봐봐.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조언들을 해줄 거야. 아, 요새 또 뼈 때린다고도 얘기 안 한다면서. 그렇지, 아마 방에 카메라 찍어놓고 내 얘기를 그냥 찍고 있나, 다큐를 찍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여기 나와 있던 이 강사님이 하신 말씀들이 놀랍게도 내가 대부분 상담실에 있었을 때 학생들이 나한테 했던 질문들이야. 참 이거 짤 보고서 통쾌한 생각이 들었었어. 언론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던 수능 난이도가 쉽게 나올 거란 착각은 정말로 버려야 돼. 그럼 우리 수능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선생님이 봤을 땐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 첫 번째, 난이도 조정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난이도 예측 같은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뭐 이유는 내가 앞에 설명해 줬지.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난이도는 조정은 하실 것 같기는 해. 그리고 내일이 9월 평가원 시험날인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지 않을까. 일단 수능이라는 게 의외로 정치적이야. 이게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사교육을 죽이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셨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도 욕을 얻어먹게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 시험을 너무 쉽게 내도 문제가 돼. 왜냐? 우리 그 뒤에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점수가 인플레가 되면 너무 큰 혼돈이 야기된단다. 따라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비대면 수업이 강화가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6월, 9월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는 조정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문제는 너희들도 이미 알다시피 9월 달에 들어가시는 출제위원분들 중에 상당수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다면서.
그렇다면 그분들도 학생들의 분포도 즉 성적 분포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개 문제 정도는 독한 킬러 문제를 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 그런데 아주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게는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수능 시험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 요게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소위 말해서 물수능이라는 게 대해서 점수 인플레가 일어나잖아. 상위권 점수가 촘촘하면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은 동점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선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 근데 나라는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점이 생겨. 뭐냐? 각 대학한테 예를 들어서 모집 정원을 가지고 살짝 뭐랄까 겁을 주시면서 본고사 같은 걸 못 보게 하셨거든. 물론 지금 논술은 있긴 한데 옛날 90년대 본고사라는 게 있었어.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정말로 문제를 어렵게 내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한 문제, 두 문제만 풀어도 합격이 보장된다랄 정도로 뭐 니네들이 지금 푸는 객관식 보기 답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증명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증명답을 못해도 과정만 맞춰도 다 합격이 되는 때 그런 때가 있었지. 근데 그게 되면은 진짜 학원 강사는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 선생님만 하더라도 만약 영어 본고사가 있다. 그럼 돈을 더 많이 벌겠지.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겠단 말이야. 그렇다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변별력을 줘야 되는데 나라는 그걸 암시적으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수능 변별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봐. 그래서 작년 정도 난이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 뭐냐? 작년 정도 난이도가 나오면 고3 학생들은 이렇게 내나 저렇게 내나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고? 너 작년 때 고3을 생각해봐. 너 1학기 끝나고 공부했니? 안 했을걸? 아마 네 학생부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쓴 것 같지 않았어? 자소서를 읽을 때마다 명문인 것 같았고 또는 돈 들여서 유명한 업체 가서 자소서를 받았으니까 왠지 붙을 것 같고 6개 중에 하나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저도 우리 고3 학생들 이렇게 공부하잖아. 내가 수학이 약하니까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해서 몇몇 등 가면 최저 이건 나오니까 수학은 포기하고 그것만 하지. 라고 하고 그리고 막상 2학기가 돼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웬걸 주변에선 다 놀고 있어. 나 공부하면 뭔가 바보 같은 것 같아. 애들이 공부하는 게 정상인데 애들이 공부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너 왜 이래? 나도 공부하고 왜 난리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공부 분위기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선생님이 조사해 보니까 과학고 아이들은 심지어 평가원 시험조차도 제대로 안 보고 엎어져 자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쨌든 간에 우리 고3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능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도 어렵다고 느낄 거야. 근데 재수생이 니네들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말 믿고 이번 수능은 정말로 어렵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79일 남았지. 그래서 79일 동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자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한테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뭐? 79일이 적은 것 같다고? 한번 해봐. 욕심내지 않고 진짜 계획을 단순화해서 하면 정말로 큰 중요한 기간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능은 정말로 어렵게 나올 거야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아. 근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 너무 위축되지 않냐고? 아니야, 그러지 않아. 봐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쉽다고 생각하고 수능장 가는데 젠장 국어에서 막혔어. 그것도 앞부분에서. 그럼 너희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멘탈이 탈탈탈탈 털려서 그 뒤에 있는 과목이 다 뭉그러지게 돼. 그런데 시험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맞고 틀려서 멘탈이 나가는 것보다 이번 시험 정말 어려울 거야.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를 맞잖아? 그러면 그것을 상대적으로 버텨나갈 힘이 있어. 왜? 원래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니네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다. 시험이 실제로 어렵게 나오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정확히 맞추면 돼. 그래서 니네도 알다시피 우리 무슨 점수가 있어? 표준 점수라는 게 있잖아. 니네들이 원점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표준 점수는 절대로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능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재수생이 아직까지 학생부 전형에 미련을 갖고 있나?
뭐 그럴 수는 있어. 뭐 너가 내신이 좋다던가 아니면 학생부를 관리를 열심히 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뭐 알다시피 재수생은 학생부 전형 뭐 거의 안 하지. 선생님이 데리고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이 1.1인가 1.03인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내신이 좋았던 학생들도 가만히 보면 몇 면을 살펴보면 결국 수능 점수가 별로 안 좋았고 최저를 못 찍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단다. 그러니까 우리 미련 갖지 말고 수능 공부에 올인하는 게 좋을 거야. 뭐 물론 미련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 잘 봐봐. 우리가 보통 유튜브에서도 요새 이런 컨텐츠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선생님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푸셔. 아마 조건들은 이런 걸 얘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신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와 자소서가 적절하게 작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나이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세상은 교과서적인 세상도 있지만 교과서적 외에 다른 세상도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즉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하지. 그런 조건들이 선생님은 이거라고 봐.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전년도 서류심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너희들의 학생부가 제대로 됐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 왜냐? 여러분들이 뭐 작년에 1차 서류심사에 합격을 했다면 학생부가 괜찮으니까 뭐 이런 학생들은 또 써도 된다고 봐. 그리고 뭐 내신이 1.1이나 1.23처럼 좋은 학생들이라면 써도 된다고 보는데 학생부 교과나 아니면 작년에 대학교 서류 통과를 하지 못한 친구들은 내가 재수할 때 또 학생부 전형에 지원을 할까? 그러면 첫 번째로 고등학교 명성, 소위 말하는 여러분 학교의 네임밸류를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내신 성적 또는 지역 인재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야. 그럼 우리 한번 하나씩 볼까? 너희가 내가 학생부 전형을 지원해도 될까라고 생각할 때 이게 교과가 아니라 종합이라면 나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명성, 네임밸류가 중요하다고 봐. 근데 이 네임밸류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선배나 동기들의 입학 결과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솔직히 얘기하잖아. 그럼 컨설팅 업체보다 또는 여러 가지 배치표 사이트보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또는 진학부장 선생님의 자료가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 아마 수시 상담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했었을 텐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께서 얘야 우리 학교 1등급은 어느 정도 학교 쓸 수 있고 2등급은 어느 정도 학교 쓸 수 있고 3등급은 어느 정도 학교를 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훨씬 더 좋은 자료란다. 이유는 조금씩 얘기해 줄게. 그럼 일단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가 좋은지 어떻게 알죠? 그냥 대략적인 판단 기준은 미안한 얘기지만 서울대 입학 상위 탑 100위 안에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근데 여긴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지. 우리 반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솔직히 선생님 때는 그거 상상도 못해서 뭐였냐면 서울대하고 지방대 의대를 붙잖아? 그러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재수를 했거든? 근데 재수할 때만 해도 당연히 서울대를 가는 게 결과였어. 지방의대를 간다? 왜 가? 서울대를 가야지 라고 해서 서울대로 다 갔거든? 왜냐면 가문의 명예고 걔네 명예니까. 근데 요새는 지방사립의대를 붙고 서울대를 붙잖아? 그러면 오히려 지방사립대 의대를 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사회, 신문, 뉴스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세대는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당면 과제가 됐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긴 서울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서울대라고 이야기했지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보다 더 높은 성적 대학생들은 의치 한 수로 빠져나갈 확률이 더 높다. 또는 중복 합격됐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6명 정도 합격하면 상위 100위 안에는 드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전년도 서류심사 통과 여지 여부를 꼭 따져보자. 만약에 내가 통과해서 1차에 통과했는데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학생분 어차피 뭐 바꾸긴 좀 그래도 자소서 같은 건 조금 손을 대고 하면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작년에 평가를 받았으니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100위 안에 들었다면 더 확률은 높아질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올해도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학교에서 분류한 등급별 합격 기준이 정말로 중요한 자료가 될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립고등학교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변동이 없으시겠지. 전근 같은 걸 안 가실 거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학생부를 써주실 거란 말이야. 또는 국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정근을 하셔서 바뀌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한 분당 학생부를 몇 명을 써주시겠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선생님조차도 몇 년 전 제자들 얼굴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의 학생부를 써준다? 정말로 벅찬 일이래. 그래서 아무리 열정이 세신 선생님이라도 초반에는 열심히 써줄 수 있으나 뒤에 가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대로 어필이 안 됐다. 그럼 학생부 반영이 미비할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 학교에 좀 독특하게 정말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학생부 수준은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입학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내 등급에 맞는 그 학교가 있는지 보고, 만약에 내 등급대 지원 가능한 대학에 내가 마음에 드는 대학이 있다. 그럼 그냥 편하게 지원하면 돼. 뭐 합격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편하게 하면 되고. 근데 내 등급대 원하는 학교가 너무 낮은 대학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여기 입학하면 재수할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어쨌든 학생부,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는 제대로 봐도 돼.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에 올인하는 게 좋을 거야. 아, 맞다, 니네 재수생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너가 거기에 기준에 합당한 대학이 없다. 그러면 논술로 전환하는 게 좋을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신문에서 선생님이 좋은 자료를 하나 했으니까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물론 서울예고가 제일 많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린 예체능 계열이 아니니까 요거는 배제를 시키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학교들이 눈에 보일 거야. 근데 여기 보면 한번 명수를 봐봐. 인원수가 어마막지하지.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긴 서울대고, 그 얘기는 따르게 얘기해서 다른 대학에 의치한 수를 가는 더 성적 높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또는 복수 합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의치한수나 스카이를 다는 좀 그렇지. 나중에 또 이것도 통계자를 같이 보겠지만 상당수 합격률을 자랑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또 학교별로 나눠 있는데 일반고, 뭐 강남에 있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재학교, 과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특별히 학교는 밝히긴 좀 그렇지만 여기 있는 학교 중에서 선생님 반에 들어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원서 쓰면 경희대 중앙대는 합격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쓰지 않는데 거기 갈 바에 차라리 재수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메이저 의대를 간 친구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 카이스트나 조기 졸업 같은 거 못 해가지고 수능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중앙대 경희대 이상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문과에서는 또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겠지. 그리고 전국형, 그리고 광역형, 자사고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고등학교에 포함이 되면 좋고, 그리고 6명 이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1, 2, 3위, 각 학교에 1, 2, 3, 2 정도, 이런 고등학교는 극상위권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 쓰고, 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민사고처럼 지역인재를 쓰면 사실상 혜택을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거야. 가슴 아프더라도 우리 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또 재수생이 학생부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꼭 따져봐야 될 거란다. 잘해도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수생은 수능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3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되게 많아지게 돼. 그런데 나도 재수생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된다면 고3에 엄청난 숫자의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 자네도 잘 알다시피 고3 학생들이 내신 관리하다가 학생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거야. 따라서 고3 학생들은
수능 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가 제대로 돼 있다면 상당하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봐. 근데 그 이유는 뭐 뻔하지. 고3 학생들은 수시 준비, 내신 준비, 학생부 자소서에 집중해야 되고 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집에서 비대면 인터넷 수업을 진행하는데 공부가 잘 될 수 있다고? 내가 볼 땐 절대 그럴 리 없을 거야.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선생님 화면 옆에 다른 무언가의 동영상이 흘러가고 있을지 모를 거거든? 그지? 뭐 뮤직비디오라던가 아니면 류현진 선수의 야구라던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 중계가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손에 핸드폰이 들려서 열심히 오락해서 최고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을지 모를 거야.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수천만을 들여서 내 얼굴을 볼 가능성이 크겠지.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그지? 그래서 공부를 빡세게 하고 요새 BTS 다이너마이트 노래 얼마나 좋아. 선생님 요새 운전하면서 또 운동하면서 열심히 듣고 다니거든. 그렇게 이쁘고 좋은 노래 듣고 머리 한번 확 식히고 다시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고3 학생들이 이걸 못해. 그리고 막연한 수시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 때문에 수능 공부 안 하다 뒤통수 맞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래서 재수생이라면 수능 최저 가능성을 꼭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학생들이 요것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요것도 좀 조심해줘. 일반 학과도 최저를 충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면 성균관대 공학계열 같은 데 있지? 아마 유명한 짤이 있을 거니까 이거 나중에 보여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성균관대 정무에서 찍은 것 같은데 저 먼 길을 가는 걸 보니까 다 머리밖에 안 보여서 너무 신기한 나머지 기자분인지 일반분인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신 게 있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성균관대 공학 같은 경우 인원수가 세 자리여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딱 보면 6등급, 7등급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매년 보면 알겠지만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항상 많았었어. 근데 이번에 성균관대 공학에 뭐도 걸어버렸어. 영어 등급 제한 2등급도 걸어버렸잖아. 그지? 그렇게 됐을 때 최저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서 고3에게는 뚫기 힘든 상당히 큰 장벽이지만 우리에게 되게 큰 호재가 될 거야. 근데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제발 부탁인데 이 점을 명심해줘. 학생부와 내신은 재수생이 바꿀 수 없지만 수능 성적은 우리가 앞으로 79일 동안 충분히 바꿀 수 있어. 너희들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이 꼭 고려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야. 근데 그 다음 내용은 우리 좀 가슴이 아픈 내용이 될 거야. 아이고 젠장. 요 내신 있잖아. 요 내신. 요거를 잘 생각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선생님도 여러 우리 학원 애들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학생부 교과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그래도 1.12 안에는 1.2나 못해도 1.3 안에는 들어가 봐야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근데 요새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신을 좀 더 관리를 빡세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하기도 해. 그래서 1.1이나 1.2 그래도 못해도 1.3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경우가 그럴 거야. 만약 수능 최저 조건이 있으면 이것도 살짝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조금 융통성이 생기겠지. 뭐 1.4라던가. 근데 가슴 아픈 거는 학생부 종합이야. 학생부 종합. 이게 왜 가슴이 아프냐? 여러분들이 졸업한 고등학교 레벨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네임밸류에 따라서 내신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교과서 세상 바깥의 일이라고 보면 돼. 나도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그래서 선생님도 짜증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학 입시는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즉 우리가 봤을 때 극상위권 고등학교 3, 4등급 정도는 학생부가 좋고 그리고 최저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한다 그러면 이 등급을 가지고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어. 근데 똑같은 학교 똑같은 건데 일반 고등학교는 1등급 중반 안에는 들어가야지 그나마 합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단다. 참 가슴 아픈 얘기야. 좀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해주잖아. 수능 최저까지 있다. 학생부가 있는데 근데 5등급까지 합격하는 경우도 봤어. 물론 극상위권 학교 학생이지만 물론 그 학생은 선생님이 나중에 전해드린 얘기는 학생부는 끝판왕이었대.
그냥 교과서 같은 내용이어서 다른 친구들한테 모범 사례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요놈과 요놈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진짜 많이 질문해요. 선생님, 유튜브에 있는 컨설팅 업체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희망적인 얘기 하시던데요. 잘 생각해봐. 선생님도 지금 수능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하고 있지. 79일 동안 하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모든 건 자기중심적이라고 보면 돼. 나는 재수학원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능에 중점을 둘 거고, 컨설팅 업체분들은 당연히 학생부에 중점을 둘 거고, 논술학원 관계자분들은 당연히 논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있잖아, 불편한 얘기는 안 해. 그러면 재수학원에서 불편한 얘기는 뭔지 알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고3은 수능에서 재수생을 이기기 어려워. 뭔 얘기인지 알겠지? 컨설팅 업체는 고등학교 네임밸류에 따라 학생부가 비슷해도 성과가 다르다는 얘기를 잘 안 하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이 한번 돈 주 컨설팅을 받아봐. 분명히 그분들은 학생부를 보고 얘기는 안 해도 고등학교 네임밸류에 따라서 책정해주는 고등학교가 다를 거야. 그리고 꼭 한마디 붙이실 걸, 여기 된다고 합격하는 보장은 없지만 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야.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 어쨌든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조건이 있다면 수능 내신의 합격 기준 점수는 조금 떨어지는 성향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재수생은 요거보다는 요거를 걸어놓는 게 더 좋다고 봐.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주자면, 보통 지방 사립대 의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내신 산정하는 대학을 이번 기간에 귀찮더라도 꼭 찾아주길 원해.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다르거나, 또는 몇 개 과목만 우리는 선별해서 내신 과목을 산정한다. 이런 대학들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꼭 찾고, 그리고 고등학교 네임밸류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아, 너 지역인재 가능하니? 선생님이 보기에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지역인재를 쓰는 게 훨씬 좋다고 봐. 단 조건에는 맞아야 돼. 그럼 우리 조건이 뭔지 봐야 되겠지? 자, 조건은 보통 이게 있을 거야. 일단 내신과 수능 최저와 그리고 수능 이후에 면접 같은 걸 시행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좋아. 근데 왜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가 더 좋냐? 지금부터 한 얘기는 오해하지 말고 듣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역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 숫자 그래. 통계 숫자가 뭐냐면, 서울이나 전국 단위에 있는 고등학생과 재수생의 숫자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의 숫자가 차이가 엄청나. 그지?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재수학원이 없어서 경기권이나 서울 또는 뭐 각 지역에 유명한 재수학원이 있는 경우로 소위 말해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어. 학생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똘똘한 학생들의 숫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능 최저를 찍을 수 있는 인원수의 차이가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역 비하의 이야기가 아니야. 통계 숫자를 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이번 고3들은 어떻다고 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렇다면 지역인재에서는 더더욱 못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지원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가슴 아프지만 한 가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뭐냐? 지역인재가 되는 것은 그 대학에서 봤을 때 정말로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그 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와주길 바래. 예를 들면 민사고라던가 상산고 같은 데겠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이 무조건 지원하면 유리하냐? 그것도 아니라 나름대로 좀 어둠의 얘기가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각각을 좀 대비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지. 자, 일단 학생부 교과는 내신 2.0조 안에 들면 그래도 한두 개는 질러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는 봐. 선생님, 학생부 교과인데요?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 일단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일괄 전형이냐 다단계 전형이냐를
반드시 따져보고 하는 게 좋아. 한 예를 들면 한 2년 전에 우리 반에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내신이 2.3 정도 됐거든. 근데 저 조건을 보고 우리 한번 질러보자 했는데 최저를 딱 찍는 순간 정시에서 갈 수 없는 점수로 의대를 찍었어. 지금 그 학생은 너무나 학교 즐겁게 다니고 선생님한테 가끔 연락해서 맛있는 안주 먹을 때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보내. 선생님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함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 지역 인재가 조건에서 가능하면 한두 개 정도는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화끈하게 질렀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한단다. 다시 인원이 그래도 20에서 30명 이상이고 수능 최저 조건을 걸고 전형 단계가 일괄인지 다단계인지 살펴보는 게 좋아. 방금 내가 대신 조심할 게 뭐냐면 재작년에 2.3등급이 됐다고 했는데 요새 추세는 이 내신 등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조금씩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 근데 올해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지. 자, 그럼 볼까? 나는 내신 성적이 정말로 좋고 강해. 1.1, 1.2, 1.0대. 근데 수능의 최저가 자신이 없어. 그럼 인원 많은 것도 유리하긴 한데 여기를 좀 찾고 당연히 정말로 촘촘하게 학생들이 분포됐기 때문에 내신 산정이 유리한 학교를 찾는 게 정말로 중요할 거야. 아까 얘기했지. 고1, 2, 3 중에서 어디 반영을 더 많이 하느냐, 그 다음에 뭐 특정 과목만 하느냐, 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하는 게 좋고 당연히 수능이 약하니까 수능 최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근데 내신이 극강으로 강하다. 그럼 이건 일괄 전형, 다단계 전형은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봐. 이건 뭐 운빨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좀 1점대 후반이라든가 2.0대고 나는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있어. 그러면 뭐 이건 똑같겠지. 요건 똑같겠지. 그런데 일괄 전형으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경험상 보니까 내신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보통 다단계 전형에서 1단계 전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알다시피 1단계 전형은 보통 몇 배수를 뽑잖아. 몇 배수를 뽑고 있는데 그 몇 배수 안에 못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단계 전형보다는 일괄 전형으로 해서 내신 등급,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면접 또는 서류 심사 같은 걸 한 번에 하는 대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 이건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만약에 나는 정시에서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납치를 같은 걸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면접 같은 게 수능날 이후에 시행되는 걸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야. 요것도 명심을 해줘. 사실 몇 개 사립대 의대가 살살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최저만 되면 진짜 납치를 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 예를 들면 다른 의대보다 최저가 약간 여유가 있다던가 아니면 내신에서 약간 여유가 있다던가 아니면 1차에서 뽑는 배수를 많이 높여놓는 대학들이 있어. 그런 대학들은 보통 의도가 납치하겠다 이거야. 조금만 똘똘해도.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학교 명성을 꼭 좀 기억을 해보자. 지역 인재라고 해서 그 지역 모든 고등학교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특정 고등학교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신도 내신이자 수능 최저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이 좋다고 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이 기준이 쓰겠지. 그런데 한 가지 좀 얘기해 줄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대비할 때 최선과 최악을 동시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봐. 그래서 선생님만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말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 내신 같은 거 학생부 같은 거 관리를 잘 했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전형을 쓰는 거는 일종의 축복이겠지.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만약에 수능 시험에서 미끄러질 걸 대비해서 논술 준비를 안 했다. 이런 두려움 버리고 합격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 버리고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 대학 한두 개를 눈높이를 낮춰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알겠지? 이 정도 하면 될 거고 우리 다음 학생하고는 우리 논술 상담하는 거기로 했지? 논술 상담을 하도록 하자.